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이경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한번 나왔어요. 자, 여러분도 나를 따라 공원으로 한번 놀러 가 보실까요? 그럼 따라오세요. 자전거를 빌렸어요. 예쇼. 자, 여러분 오늘 이 날씨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눈이 부셔요. 자,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밖에 나왔으니까 우리 소리, 의성어, 그리고 모습, 형태, 뭐 이런 거, 의태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야외에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게요. 자,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한국어를 보다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의성어하고 의태어라는 것이에요. 이 문장 중에서 속담을 쓴다든지 관용어를 쓴다든지 부사나 형용사를 적절하게 사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네이티브 감이 넘치는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하면은 이 의성어하고 의태어는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의성어와 의태어는 이게 외우는 요령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조금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의성어와 의태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새 소리도 들리고 저기 위에 비행기 헬리콥터 소리도 들리고, 자, 이런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소리를 흉내낸 말이 의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의태어는 뭘까요? 자, 의태어는 물건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태도, 형태 등을 흉내내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물론 외국인이 의성어, 의태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그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 포인트를 알고 사용을 하면은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이미지도 훨씬 더 잘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을 하려면 먼저 모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자, 한국어의 모음은 양모음과 음모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입문 단계에서 배웠죠? 자, 그럼 양모음과 음모음은 뭐예요? 요 보이니까 요, 타이요노 요잖아요. 아 같은 경우 사람이 서 있고 오른쪽에 태양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른쪽 동쪽에 태양이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양모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되는 어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의 모양은 사람이 서 있고 왼쪽 서쪽에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은 태양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야는 뭐예요? 야도 양모음이죠. 여는 뭐예요? 음모음이죠. 자, 그럼 오는 뭐예요? 자, 오는 지면이 있고 그 위에 태양이 있어요. 그게 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도 양모음이 되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 우는 어때요? 자, 우는 지면이 있고 그 밑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벌써 졌어요. 그래서 음모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양모음, 음모음의 특징을 아셨죠? 저기 디즈니랜드 보이네요. 야,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 여러분 가고 싶죠? 한국어가 있네요.
허가 없는 유형을 금지합니다. 자, 일본어의 의성어 의태어는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푸요푸요, 부요부요, 파라파라, 바라바라. 자, 이렇게 타금과 반타금으로 정도의 세기를 표현을 하지만 한국어는 양모음과 음모음으로 그 정도의 세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의성어 의태어는 그 양모음은 양모음끼리 또 음모음은 음모음끼리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머리에 두고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의성어 의태어를 공부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양모음과 음모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양모음의 느낌과 음모음의 느낌은 달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모음은 밝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밝은 음이에요. 그래서 밝은 것을 표현할 때, 그리고 귀여운 거, 작은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라든지 여성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소리를 표현할 때 이 양모음을 써요. 자, 그럼 음모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음모음은 반대겠죠? 음모음은 어두운 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둡고, 그리고 왠지 좀 크고, 그리고 조금 뭐 더러운 느낌, 남자의 느낌이라든지 할아버지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두운 느낌을 표현을 할 때가 음모음을 쓰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같은 번역이 될 수 있지만 한국어로는 양모음과 음모음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쓰면 훨씬 더 리얼하게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교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의성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라고 했죠. 자, 먼저 자는 소리라든지 코를 고는 소리죠. 쿨쿨과 콜콜이 있어요. 자, 쿨쿨은 우니까 음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콜콜 오니까 양모음이잖아요. 자, 양모음은 언제 쓴다고 했죠? 아이나 여자들이 잘 때 나는 소리를 콜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콜콜 자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웃는 소리. 자, 크게 웃는 소리에는 껄껄과 깔깔이 있어요. 자, 껄껄이니까 어니까 음모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떤 대상에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남자들이 굉장히 크게 웃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웃는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껄껄 웃고 있어요. 양모음 경우는 깔깔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깔깔은 아주 좀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는다든지 여자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귀엽게 웃는다든지 그럴 때 깔깔 웃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 들었을 때 또는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좀 힘든 느낌을 표현할 때 나는 소리죠. 끙끙, 꽁꽁 있어요. 자, 끙끙은 으니까 음모음이죠. 굉장히 물건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남자가 그 물건을 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끙끙 나르고 있어요. 자, 꽁꽁은 어때요? 꽁꽁은 오니까 양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좀 아파서 앓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감기에 걸려서 꽁꽁 앓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덜그럭 덜그럭 그리고 달그락 달그락 있어요. 자, 덜그럭 덜그럭은 으니까 음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음모음이니까 좀 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좀 시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큰 물건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소리죠. 자, 그리고 달그락 달그락 하면은 양모음이죠. 자, 양모음은 어떤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좀 가벼우면서 좀 작은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
엄마가 설거지 할 때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소리인데 이것도 부스럭 부스럭 그리고 바스락 바스락이 있어요. 자, 부스럭 부스럭은 가을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낙엽 밟는 소리. 그리고 양몸으로 바스락 바스락이라고 하면은 좀 더 가볍고 얇은 물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낙엽도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아니면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만질 때 바스락 바스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쿵쿵 하고 콩콩. 자, 이거는 좀 이렇게 센 소리인데 예를 들면 위층에서 나는 소리, 시끄러워.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좀 시끄러운 소리. 우니까 음몸이니까 좀 많이 시끄러운 듯한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콩콩 뛰고 있어요. 자, 이거 콩콩은 양몸이니까 아이들이 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콩콩 뛰면서 놀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용한 소리를 나타내는데 수근수근, 소곤소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수근수근, 음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또 어디서 들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에 비해서 소곤소곤 하면은 양몸이잖아요. 아이들끼리 아니면은 여자들끼리 정말 안 들리게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조용한 소리 중에서 쑥떡쑥떡과 속닥속닥. 자, 요것도 소문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데 쑥떡쑥떡이라면 역시 우니까 음모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몇 명 모여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고 속닥속닥 하면은 자, 양몸이잖아요. 두 사람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말 안 들리게 조용히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 양몸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을 할 때 나는 소리 쿨럭쿨럭 그리고 콜록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쿨럭쿨럭. 자, 누가 기침하는 소리? 그렇죠. 음몸이니까 남자나 할아버지 그리고 크게 나는 소리를 쿨럭쿨럭 기침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콜록콜록. 자, 콜록콜록은 양몸이잖아요. 그죠? 양몸이니까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소리예요. 자, 풍덩풍덩, 퐁당퐁당.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풍덩풍덩. 굉장히 이렇게 무게를 싣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덩풍덩 음모음을 써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퐁당퐁당 하면은 자, 오아니까 양몸이죠. 자, 그러니까 좀 가벼운 소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돌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물에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퐁당퐁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줄줄 그리고 졸졸. 자, 이것도 물소리예요. 줄줄이라고 하면은 물이 많이 흐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수도꼭지에 수돗물을 많이 틀어놔서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물의 양이 많을 경우 줄줄 흐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졸졸 하니까 양몸이잖아요. 자, 어떤 소리?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물줄기가 굉장히 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졸졸 흐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의태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의태어는 뭐라고 했어요?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 그리고 행동 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죠. 자, 이것도 양모음, 음모음을 의식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빛을 보고 하는 표현 컴컴이 있고 캄캄이 있어요. 자, 컴컴이라고 하면은 밖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어두운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왠지 좀 추운 듯한 느낌도 들어요. 컴컴 음몸이니까. 자, 그에 반해서 캄캄이라고 하면은 양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불을 갑자기 껐다든지 왜 이렇게 캄캄하지?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넓은 지역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죠. 양몸이니까. 자, 그 다음 뛰는 모습을 나타낼 때 펄쩍펄쩍 그리고 팔짝팔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펄쩍펄쩍. 자, 음몸이잖아요. 자, 어떤 느낌? 남자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너무 놀래서 뛰는 모습,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팔짝팔짝. 자, 아니까 양몸이잖아요. 자, 양몸은 아이들이 뛰는 모습이죠.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뛰어노는 듯한 그런 귀여운 듯한 느낌이 팔짝팔짝에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감촉을 나타내는 거, 푹신푹신 그리고 폭신폭신이 있어요. 자, 이때 푹신푹신은 후아후아 하는 말인데 음몸이니까 좀 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침대라든지 소파 이런 것이 푹신푹신해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폭신폭신. 자, 이것도 뭐 일본어로 번역하면 후아후아인데 오니까 양모음, 그러니까 좀 작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쿠션 같은 것들을 폭신폭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렁물렁 말랑말랑. 자, 이것도 어떤 감촉을 나타내는 말인데, 자, 물렁물렁 하면 좀 큰 느낌이잖아요. 토마토라는 과일이 너무 오래돼서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말랑말랑 하면은 양몸이잖아요. 좀 귀여운 느낌이고 작은 느낌이니까 조그마한 떡을 먹는데 너무 말랑말랑해서 맛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걷는 모습이에요. 자, 걷는 모습에는 슬금슬금, 살금살금.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슬금슬금이라고 하면은 좀 키가 큰 사람이 조용히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음몸이니까. 자, 그에 비해서 살금살금 하면은 좀 아이가 또는 굉장히 좀 마른 몸을 가진 여자가 살금살금 걷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똑바로 걷지 않을 때 어정어정 그리고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정어정. 자, 어니까 음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오빠가 다리를 다쳐서 어정어정 걷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아장아장은 아니까 그렇죠. 양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아기가 걸음마를 해요. 그래서 천천히 아장아장 걷고 있어요 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웃는 모습. 자, 이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벙긋벙긋과 방긋방긋. 자, 둘 다 예쁜 모습인데 벙긋벙긋은 왠지 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벙긋벙긋 웃고 있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럼 방긋방긋은 양몸이잖아요. 아기가 또는 예쁜 여자가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방긋방긋 미소 짓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천이라든지 깃발이 날리는 모습이죠. 펄럭펄럭 그리고 팔락팔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펄럭펄럭은 큰 깃발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 음몸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팔락팔락 하면은 양몸이니까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뭐 여자의 미니스커트가 팔락팔락 흔들리고 있어요. 또는 손수건을 팔락팔락 흔들어요. 좀 작은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들고 올 때 덜렁덜렁과 달랑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덜렁덜렁. 자, 음몸이니까 뭔가 좀 무거운 거를, 과일을 사서 과일 봉지를 들고 온다든지 덜렁덜렁 들고 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달랑달랑. 자, 양몸이니까 가벼운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귀걸이가 달랑달랑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두런두런 그리고 도란도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두런두런은 가족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해요. 음몸이니까 좀 사람들이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좀 양몸이니까 좀 귀여운 느낌이 드니까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모음, 음모음 설명 어떠셨어요? 대부분의 의성어 의태어는 양모음은 양모음끼리, 음모음은 음모음끼리 이렇게 모음 조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암기해 두면 훨씬 여러 가지를 표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의성어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네이티브에 조금 더 가깝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 뒤편에는 오늘 배운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한 문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음독하면서 암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버지가 쿨쿨 주무십니다. 아이가 콜콜 잘 자고 있어요. 아저씨가 TV를 보면서 껄껄 큰 소리로 웃어요. 아이들이 길가에서 깔깔 웃으면서 지나가요. 오빠가 끙끙거리면서 가구를 옮기고 있어요. 언니가 몸살이 나서 꽁꽁 앓았어요. 태풍이 와서 창문이 덜그럭덜그럭 해요. 엄마의 달그락달그락 요리하는 소리에 눈을 떠요. 밤중에 거실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가을이 오면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좋아요. 눈이 많이 와서 밟을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가 나요. 사과를 사각사각 맛있게 먹고 있어요.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나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아기가 콩콩 걷기 시작해서 너무 귀여워요. 마을 사람들이 그 아줌마에 대해서 수군수군 말이 많아요. 친구가 소곤소곤 귓속말을 했어요. 그 연예인에 대해 쑥덕쑥덕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얼중얼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종알종알 시끄러워요. 아버지는 천식으로 밤마다 쿨럭쿨럭 기침을 하세요.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풍덩풍덩 헤엄치고 있어요. 강가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며 놀고 있어요. 강물이 줄줄 흐르니까 들어가면 위험해요. 수돗물을 꽉 잠그지 않아서 졸졸 흘러요. 파도가 철썩철썩 쳐서 수영하기 무서워요. 아이들이 찰싹찰싹 물장구를 치고 놀아요. 겨울에는 6시만 돼도 밖은 컴컴해요. 전기가 나가서 방이 캄캄해요. 갑자기 번개가 번쩍번쩍 쳤어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아버지는 나의 대학 합격 소식에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셨어요. 동네 꼬마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놀고 있어요. 새로 산 침대가 푹신푹신해서 너무 좋아요. 베개는 딱딱한 것보다 폭신폭신한 게 좋아요. 토마토가 오래돼서 물렁물렁해요. 떡이 말랑말랑해서 맛있어요. 아버지는 12시가 넘어서 슬금슬금 들어오셨어요. 언니가 엄마 몰래 살금살금 나가요. 오빠는 다리를 다쳐서 어정어정 걸어요. 막 걷기 시작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요. 오빠의 벙긋벙긋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에요. 방긋방긋 웃는 아기의 얼굴은 평화로워요. 바람에 깃발이 펄럭펄럭 흔들리고 있어요. 짧은 치마를 팔락팔락 하면서 소녀가 뛰어왔어요. 아버지가 과일이 든 봉지를
덜렁덜렁 들고 오셨어요. 귀걸이가 달랑달랑거리는 모습이 예뻐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해요. 초등학생들이 걸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요.